이 코워스 공정에서 TSMC가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면서 앞서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삼성전자가 후공정단에서 그 중요한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핵심적인 이유이고요. 그러나 TSMC에서 최고의 후공정 전문가를 영입을 하면서 후공정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삼성전자도 크게 인식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삼성전자도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오면 뭐 할 건데, 이미 TSMC는 더 나갈 건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첨단 공정에 취입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네, 쇼티지. 삼성의 이제 수율 이야기가 서서히 우리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10개를 만들면 1개, 2개의 양품을 만들던 상황에서 이제 30에서 60%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50% 수율을 넘는 상황이 언제 오느냐가 우리의 관심입니다. 50%가 넘으면 그때부터 마진이 남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먼저 각도기님과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반도체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자세한 기술 이야기 또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살펴봐 주셨는데 오늘도 기대됩니다. 연결해 보도록 하죠. 각도기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4월의 첫날 새아침 동이 텄습니다. 역광이긴 하지만 동이 트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해를 등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도 그리고 새로운 2분기도 멋진 한 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투자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여러분의 좋은 투자 성과를 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계속해서 반도체와 그리고 한국에서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뭐 하이닉스 얘기도 했습니다만 계속 반도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반도체는 사상 최고치, 하이닉스의 경우는 사상 최고치에 도달을 했고 삼성전자는 52주 신고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역사적으로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그러면 삼성전자는 역사적인 고점이 21년도니까요. 과연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고 또 많은 주주분들이 지친 상태로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근원적인 흐름들을 한번 좀 더 파악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와 반도체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상황이 왜 왔는지를 보다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삼성전자의 현재 그 상황들은 어떨 것이냐라고 본다면 우리 이제 삼성전자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D램 업체다. 그래서 D램 시장에서 설비 증설을 했기 때문에 마이크론에 비해서 다음번 D램 상승 구간에서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HBM이 부족하지만 그거는 결국 좀 시간을 두고 회복이 될 영역이고 D램이 회복이 된다면 삼성전자 실적 회복은 가셔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드렸고 그것을 우리는 수출입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저평가 또는 왜 이렇게 그 하찮은 존재로 인식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결국 기술적인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다른 분야에서가 아니라 반도체에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뭐 가전이라는 것은 뭐 돈이 많이 남는 사업이 아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정말 중국이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아주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어떻게 중국이 점유율을 따라잡을 알 수 없죠. 그리고 또 휴대폰 사업은 몇 년째 부진한 상황에 있고 계속해서 순위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었던 반도체 영역이 밀리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 최근 주가 상대적 부진의 핵심적 이유이고 삼성전자 주주를 지치게 만들었던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현재 상황을 왜 이렇게 보게 했느냐? 결국은 기술력, 그중에서도 파운드리의 기술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시켰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시다시피 파운드리 쪽에서는 TSMC가 정말 발군입니다. 대만 시장 전반을 이끌고 있는 핵심 기술 기업이죠. TSMC가 파운드리에서 너무 잘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훨씬 더 상대적으로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파운드리 쪽에서의 점유율은 이제 TSMC는 50%대를 넘어서 60%에 도달하게 됐고 TSMC가 올라간 만큼 삼성전자는 점유율이 줄었습니다. 물론 다른 회사들도 줄었습니다만 2위 업체인 삼성전자와의 격차가 훨씬 더 눈에 띄는 게 분명하죠. 자,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기술적으로 이제 뒤처지고 있는 기업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다가 하이닉스도 하는 만년 2위 기업인 하이닉스도 하는 HBM 사업에서
그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니 야 이제 정말로 기술적으로 이 회사가 예전 같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실망을 하고 특별히 개인들의 매물이 그렇게 쏟아진 것이다. 물론 뭐 개인들은 9만 원대, 8만 원대 많이 샀으니까 본전 왔으니까 던지는 그 물량이 가장 크긴 하겠습니다만 실망했던 것은 이 흐름과 뭐 크게 다르진 않겠죠. 기술적 열이 있는 이런 상황들, 기술이 뒤처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느냐? 이 핵심적인 상황들을 보면 삼성전자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개념이 지금 이 시대와 조금 안 맞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은 감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는 실리콘 위에다 그림을 그리는 웨이퍼 제작 단계인 전공정, 우리가 웨이퍼 제작을 전공정이라고 하고요. 웨이퍼를 쪼개서 개별 상품으로 받는 걸 후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공정이 반도체의 진짜지 후공정은 외주업체나 이런 쪽으로 맡길 수 있는 것이다라는 개념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공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HBM 못한 것도 이겁니다. HBM도 D램을 가지고 쌓아가지고 붙여서 구멍 뚫고 붙이는 거잖아요. 붙이는 거거든요. 조립이에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작업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액자 끼우는 작업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만. 근데 지금은 그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액자가 옆에서 기능을 하는 액자인 거예요. 옛날에는 액자가 데코만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액자에 쉽게 얘기하면 전기가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액자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해진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삼성전자는 전공정이 중요하지 후공정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들이 이렇게 편만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왜 그러냐면 이제는 기술이 과거 우리가 오사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그러니까 후공정단을 오사트로 따로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TSMC가 점유율을 올리게 된 지금 상황은 이 후공정이 단순히 오사트 업체에다 넘겨줘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기존 파운드리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유사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조금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또 시간이 부족하네. 자, 후공정이 중요해진 이유는 뭐냐면 7나노 언더부터는 갑자기 이제 EUV 공정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기존엔 불화 아로공 공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TSMC는 불화 아로공 공정으로 끝까지 밀어붙여서 4나노 공정까지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일찌감치 TSMC를 앞서기 위해서 EUV 공정을 도입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말입니다. 최적화가 되지 않습니다. EUV 공정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잡한 기계이기 때문에 과정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스텝들이 더 많기 때문에 스텝이 하나 많아질수록 공정상의 난이도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4나노까지는 브라아로공 공정을 TSMC도 했고 그 다음에 3나노 공정이 들어가는 EUV 공정에서 TSMC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애플을 통해서 여러 번 알았는데요. 애플이 3나노 하겠다는 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런데 3나노 공정의 제품 애플 M3 칩이 나온 건 언제냐? 작년 연말입니다. 양산품으로 나온 것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애플 프로 맥북 그다음에 애플 14 공정인가요? 그 공정이 M3 칩을 만들고 있는 3나노 공정입니다. 굉장히 늦었고요. 수율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EUV 공정단에서의 난이도는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정이 이 미세 공정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이게 진도가 도저히 안 빠지니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다음 뒷단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후공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이제 대표적인 공정이 뭐냐면 우리가 칩넷 구조라고 부르고 또 최근에는 이 기술 공정 중에 하나의 코워스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COWOS 이거 단어를 그대로 인식하면 제 말씀드렸던 것에 요약이 됩니다. C 칩 on W wafer on substrate예요. 예전에는 칩을 그냥 substrate 위에다 올렸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칩 on wafer on이에요. wafer는 뭐야? 실리콘이에요. 실리콘은 파운드리에서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운드리가 그만큼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후공정단에서 이 기존에 만들었던 걸 substrate에 올려가지고는 이 통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실리콘 기반에다 칩을 심은 겁니다. 이것을 이끌어 우리가 통틀어서 칩넷 구조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들이 TSMC가 발달을 했던 것이고 TSMC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파운드리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팹리스 업체들한테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우리 미세 공정 못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근데 이렇게 합시다는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3나노 공정, 2나노 공정 가기가 너무 힘드니 2나노 공정 가기 전에 그냥 4나노 공정에서 칩을 2개 붙여 씁시다. 대신에 하나처럼 내가 만들어줄게. 4나노 공정 2개를 하나처럼 만들어줄 테니까 그렇게 갑시다. 라고 제안을 한 거죠. TSMC가. 이것이 일컬어 칩넷 공정, 코워스 공정입니다. 이 코워스 공정에서 TSMC가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면서 앞서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삼성전자가 후공정단에서 그 중요한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핵심적인 이유이고요. 그러나 작년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TSMC에서 최고의 후공정 전문가를 영입을 하면서 후공정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삼성전자도 크게 인식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삼성전자도 시간이 지나면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 그러니까 왜 그런데 따라오면 뭐 할 건데 이미 TSMC는 더 나갈 건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반도체 칩, 선당 공정의 칩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네, 쇼티지. 네, 공급 부족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팹리스 업체들, 소위 말하는 이제 퀄컴, 엔비디아, 애플, 네, AMD 이런 업체들은 지금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없어요. 그게 바로 인텔이 파운드리 하겠다고 뛰어든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텔은 들어오면서 우리 삼성 타도 삼성을 외치면서 삼성 따라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나 삼성의 이제 수율 이야기가 서서히 우리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10에서 20% 수율, 즉 10개를 만들면 1개, 2개의 양품을 만들던 상황에서 이제 30에서 60%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과연 꾸준하게 50% 수율을 넘는 상황이 언제 오느냐가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죠. 50%가 넘으면 그때부터 마진이 남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공기놀이나 고무줄놀이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어떻습니까? 하면 할수록 어떻죠? 늡니다. 네, 기술은 하면 할수록 느는 거예요. 악기 연주가 처음부터 잘합니까? 하다 보면 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과연 25년도에 어떻게 우리에게 윤곽이 드러나는지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도 소위 말하는 10만 전자대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마지막 단추가 여기서 끼워질 것이고 기술적 진보의 소식이 우리 귀에 들리는지 여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